두 번째 토론은 그 김경희 교수님께서 두 개의 발제문, 그 한국의 비오테리아트 발제문, 진실감정 발제문 한꺼번에 묶어서 해주시되 자유롭게 또 다른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7분 안에요. 네, 김경입니다. 네, 지금 제가 두 개의 논문을 하는데요. 먼저 한국의 비오테리아트 발표부터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잘 쓴 논문이에요. 아마 자세히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론적인 그 논의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방법론도 굉장히 새로운 방법론을 쓰셨는데, 그런 그 새로운 방법론이 또 우리 언론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도 제가 지금 박한원 선생님 발표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영남대 학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또 특히나 그 인터넷과 SNS에 관한 연구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논문도 역시 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그래서 그렇게 좀 탄탄한 논문으로 완성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실 이 방법론을 제가 제가 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 결과 나온 거를 보면 서울시장 관련 그 포스팅 분석 결과가 어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의 어떤 미디어적인 특성을 아주 잘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굉장히 신뢰성을 갖게 됐는데요. 몇 가지 근데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까 마침 발표하실 때 이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미망 분석에서 그 플랫폼별 그 사회 네트워크 분석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은 그 단어들 간의 그 밀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을수록 그 네트워크의 그 응집력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 응집력이 높다는 것이 하나의 이슈를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응집력이 높다는 거는 어떤 하나는 이렇게 모여진다는 의미인데, 그게 어떻게 이슈가 다양하게 거기서 논의된 것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지가 않아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집력이 월등히 강하다는 것은 단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균등하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단어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단어들 간의 그 상호작용이 또 균등하게 일어난다는 건 또 뭔지,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돼서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단어 분석에서 연구 결과를 보여줄 때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매개 중심성에서 그 단어가 중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단어가 이런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토론을 할 때 어떻게 매개 중개자의, 그러니까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이번 연구 결과에서 시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의 그 텍스트 성향에 관한 결론들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를 논의할 때 이제 미디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굳이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데, 특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논문을 써주셔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SNS 정치 발언의 진실 검증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언론학을 뿌리내리게 해주신 오택 선생님이 쓰신 글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딱 받자마자 이걸 어떻게 제가 감히 토론을 할 수 있을까, 오 선생님의 깊은 그 통찰력을 제가 감히 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고, 더구나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해왔던 그 마동호 선생님과 설진아 선생님의 글이라서 또 굉장히 부담스럽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자비로 미국에 갔다 오실 정도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신, 그리고 이 열정이 느껴지는 그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정말 데이터를 정말 사례를 막 수집을 많이 하셔서, 사실 젊을 땐 이렇게 하지만은 좀 나이 들어가면 점점 이런 약간 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심을 다시 표시를 하고 싶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제가 토론을 해야 되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여기서 진실검증을 말씀하시면서, 물론 이제 발표하시면서 이제 언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진실검증 말씀하시면서
SNS를 대상으로 했을까라는데 저는 좀 일단 먼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SNS가 지금 개인이 주체가 돼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미디어인데 거기에 내용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인데요. 그건 아마 그 뒤에 이제 그 아까 문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하고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문재현 교수님께서 그거는 다 검증 대상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언론학에서 늘 추구해왔던 것이 언론의 자유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SNS를 놓고 굳이 우리가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소영 선생님 발표에서도 보면은 SNS에 대한 신뢰도가 20대도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뭐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소통의 문제,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약간 그 시각이 좀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연구의 전제가 SNS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가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논의에서 나왔지만 사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논문에서는 그 박원순 시장의 선거 관련 트윗이 타 후보의 트윗 숫자보다 많다는 것과 같은 증거를 이제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트위터 보시면은 수많은 멘션이 하루에도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트위터리안에 대한 그 신청 인터뷰 같은 걸 진행하고 보면 그 글을 다 안 읽는다고 하거든요. 거의 뭐 대부분 읽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읽을 빈도가 일단 높고요. 그 다음에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희가 그 효과 연구 결과에서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정말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SN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있었다라는 어떤 증거는 없는데 그런 가정하에서 이 논문이 출발됐다는 게 저는 좀 약간 다시 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논문에서 제시된 사례를 보면은 국내 사례요. 국내 사례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SNS 검증보다는 언론의 검증이 더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두 가지 다 초점 맞춰 쓰셨지만 공정작가의 트윗 사례라든지 홍준표 의원의 트윗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SNS에서 쓴 글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보도한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논문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SNS 이 전체 이 뒤에 세미나가 SNS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구 출발 자체를 이제 SNS에 맞춰서 하신 건지 그거는 제가 좀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연구가 의미가 있게 발전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아예 언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검증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마 교수님이 쓰셨다고 하셨으니까 마 교수님 의견이실 것 같은데 국민과 언론의 정치적 인지 지도는 우파 보수와 좌파 진보의 대결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변에서 SNS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우파도 좌파도 아닌 그냥 아무 정치 성향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전제에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매스 오디언스에 대한 시각이 조금 너무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정치 성향이 뚜렷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의 시각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실 때마다 말하기 조심스럽다지만 할 말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요점은 잘 핵심 쟁점과 요점은 잘 전달된 것 같고요. 마지막 토론에서 늦게 오셨는데 우리 고민수 선생님 토론